어느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남자입니다. 예비 신부가 될 여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여친의 외모를 말해보면 살짝 꾸미고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길에서 남자들이 한 번쯤 돌아볼 정도의 외모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물론 성형을 했지만 예쁜 편이고 인기도 참 많습니다. 금성녀도 살짝 꾸미고 나가면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왜죠? 자, 계속할게요. 왜죠? 예체능 쪽을 졸업한 그녀는 일단 남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멀리하려 했지만 너무 착하고 개념 있어 보여서 그만 저도 모르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친 역시 전 남친과 헤어지고 많이 힘든 상태였었죠. 여친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 와서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연애가 시작되었죠. 연애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그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정말 그녀를 아꼈고 이때까지 만났던 여자와는 달리 진심으로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은 술을 좋아하는데 저와 술을 먹을 때도 항상 술에 취하면 아픈 가정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울고 저는 달래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사랑받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고 외로운 걸 절대 못 참아서 하루라도 집에 있는 날이 없을 정도죠. 계속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데 활동 무대가 넓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또 중국어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도 참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곳에서 스터디한 사람, 아는 오빠, 선생님 등등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고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남자였고요. 자, 여기서 아니 이거는 저런 여자친구랑 어, 사귀면 어떨 것 같아? 피말리지. 그냥 하루하루가 피말리지. 왜냐면은 알자 그 뭐냐 지금 여자친구랑 음, 술자리를 하려는 남자들도 음, 뭐 여자친구 외모가 어느 정도 이제 반반하다며 음, 당연히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닌 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음, 음, 사심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 음, 더군다나 술이 들어가면 또 사람이 이제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풀어지잖아, 이게 음. 긴장이.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그치, 없지. 걱정되겠지. 음, 근데 내가 내 음, 친구의 경우에도 음, 걔는 남자애가 이렇게 사귀는 여자들마다 약간 저런 음. 스타일이었어. 어, 약간 예쁘고 유흥 같은 것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먹다 보면 남자들이랑 합석하는 기회도 있게 되고 음, 막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거야. 음, 근데 얘는 운동을 하는 애다 보니까 술을 잘 안 마셨어.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막 속을 계속 끓였지. 너무 음, 걱정되고. 음,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을 테니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해라. 음, 아니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 약간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음, 나중에는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본인이 음.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본인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 왜냐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구속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도 힘들고, 음, 그리고 전화하면 시끄럽고, 옆에 막 남자 소리 들리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힘든 엄청 거야. 스트레스 받지, 응, 응, 그거. 응. 그래서 결국에는 음. 잘 안 되더라고. 응. 그래, 어쨌든 둘 성격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건. 그냥 생활 어, 패턴이 안 맞는 거지. 음, 생활 습관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그래. 음, 학교 선배니 학원 선생이니 하면서 무슨 조언을 듣는다고 매번 밖으로 나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나 모임에 나갔습니다. 전화를 하면 술 취한 목소리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중저음의 남자들 목소리.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밀려오네요. 학원뿐만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도 두세 군데 하는 걸로 아는데 그곳에서도 사람을 여럿 사귀고 또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고 남자들에 둘러싸여 관심받고 사랑받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지치고 정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랑했고 좋아했기에 여친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 바로? 근데 고칠 수 없다고 나는 느껴지는 게 어, 그러니까 막 남자친구가 싫다고 얘기해서 어,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어, 개선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음,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 고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앞에 이제 술을 먹으면 남자친구한테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힘든 가정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음, 있다고 남자친구는 믿는 것 같아.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그 만약에 남자친구 생각대로 이 여자분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이목을 집중되고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러는 걸 즐기고 있다면 이거는 고쳐지기 힘들지. 음. 응, 그러니까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구만,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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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응. 그럼 사람들 있는데 응.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지금 어, 학원도 막 몇 개씩 다니고 어, 지금 막 뭐 동호회 같은 것도 막 몇 개씩 어. 있고 돈도 많다. 그러니까 근데 어, 솔직히 뭐 지금 이분이 직장을 다니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취준생인가? 어쨌든 근데 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뭐 동호회 하나? 하는 것도 힘들잖아 솔직히. 그치. 응. 동호회 몇 개, 학원까지 다니고 동호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취준생인가? 취준생이거나 대학생 정도 되겠네. 근데 어, 어쨌든 그렇게 많은 모임의 사람들을 본인이 이렇게 막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물론 거기에서 조언을 듣는 게 진짜 진심 어린 조언들도 있지만 주변에 대부분 남자라며 그러니까 그래. 막 사탕 발린 그런 그치, 그치. 말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목적으로 막, 여자분은 그거를 잘 어, 본인이 이렇게 걸러내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이러니까 그 모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 그런 상태라면은 고쳐지기 힘들지. 동호회, 응. 남자들이 동호회 하는 거에 대부분 주 목적이 여자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더군요. 아무리 취하고 모임에 나가도 꼭 전화는 받았고 영상통화로 집에 도착한 모습까지 확인시켜주곤 했는데 그날은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역시 예상대로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남자가 너무 자상해서 잠시 자기가 미쳤었다고. 정말 화가 났지만 사랑하는 쪽이 항상 약자가 아닌가요? 헤어지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여친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며칠간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친은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잘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얘는 대인배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좋은 거지. 아니 어쨌든 여친이 술 먹고 다른 남자랑 바람 폈는데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로서는 이해가 1도 안 갑니다. 근데 진짜 남자분 말이 음, 맞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갑을이 아니고 갑이랑 거의 한 정이야 정. 잠깐 여친의 아픈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친의 아버지는 총 3분이세요. 첫 번째 아버지, 그러니까 여친의 친아버지는 여친의 어머니와 여친에게 폭력을 휘두른 나쁜 아버지였대요.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망쳐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상했지만 금방 돌아가시고 현재는 세 번째 아버지와 살고 계시다는 아픈 상처가 있는 여자니까 사랑받지 못했기에 집착하는 거다. 그래 내가 더 잘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더 올인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저만 사랑해주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취업을 하면서 제 소망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친은 직장 생활에 열중하는 듯 보였어요.
일이 바빠 연락도 안 되는 줄 알았네요. 최근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또 남자를 만들었더군요. 그것도 총각도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지금 만난 사이는 아니고 입사 초기 관계가 발전되었던 사이랍니다. 몇 달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었고 내년 초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또 저에게 걸린 거죠.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친과 만난 기간 동안 다 적지는 못했지만 사실 여친이 바람핀 횟수가 3번에서 5번 정도고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친은 너무 착하고 흔히 말하는 개념녀입니다. 아니 바람을 이렇게 폈는데 개념녀야? 뭐 약간 뭐 콩깍지가 뭐 제대로 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착한 개념녀. 남자들이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착한 행동들, 그리고 애교 있는 말투. 어른한테도 잘하고 더치페이는 무조건 하려들고 잘 웃고 친절하고 등등. 남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여자인 거죠. 여친은 항상 사랑받길 원하고 관심받길 원합니다. 너무 착한데 특히 호감 있는 남자들한테는 더 착해집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설득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니 여자가 그냥 끼가 있네. 그냥 약간 그냥 끼가 있는 거예요. 태생이 끼가 있는 거야 이거. 그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착하다는 그런 지금 완전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절을 못하는 게 착한 걸까? 착한 게 아니지. 난 오히려 자기 단칼에 잘 끊고 자기 주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 자기 앞가름 잘하는 사람이 그게 더 착한 거라고 생각되거든. 그래. 거절을 못하고 이리저리 더 끌려다니고 남자들이랑 술자리를 자주자주 갔고 게다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뭐 술자리를 갔다가 실수도 하고 이게 과연 물론 이 남자분은 술 먹지 않았을 때 여친이 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이 여자의 10가지가 다 좋아. 근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지금 술 먹고 남자들이랑 노는 게 싫어. 근데 그 9가지는 다 좋아. 근데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지. 그 나머지 한 가지 때문에 평생 싸우실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어떻게 나머지 9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절대 양보 못 하거든요. 이거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뭐 어른들한테 잘하고 뭐 더치페이하고 이게 뭐 착하고 이런 거 문제를 삼지 말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까지 내가 포용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땐. 왜냐면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불우한 그런 가정사도 있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막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잠깐이라도 뭐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면 절대 이건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이거 외에 다른 모습이 착하다는 거에 그 가면에만 속지 말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약간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좋겠어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보면 여자분 남이 봤을 때는 절대 착한 여자 아니에요. 나쁜 개념녀 여자. 아니야. 나쁜 착한 여자야. 여자 아니 개념녀가 아니야. 음. 남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녀가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머리를 식힐 겸 영화 인셉션을 보고 아니 이거 끊으라 그랬잖아. 인셉션 전까지 이를 만나야 될까요? 이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인셉션 뭐하러 얘기해. 자기 코멘트를 얘기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분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분이 아니고요. 지금 콩깍지가 너무 제대로 씌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인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바람만 세 번 이상을 폈고, 그리고 모르는 바람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쁜 여자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런 자기가 원하는 여성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헤어지기 싫은 그러니까 약간의 핑계 방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지기 핑계, 싫어서 그냥 핑계만 대는 거야 핑계야. 이거는. 본인이 더 핑계고. 좋아한다 그냥 이런 얘기로 그냥 핑계만 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여자분이 술 먹고 다른 남자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울고불고 막 이 여자분이 잘못했다고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난 헤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보면 아니, 이 여자는 이거 말고는 다른 건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약간 이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 같아. 그래, 자기가 더 한 번 눈 상처받을까 봐. 감고 두 번 눈 감고 그게 100번이 된다. 음. 어쨌든 지금 본인이 호구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친구분도 지금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안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술자라도 조금 덜 가고 자기 남자친구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는데. 맞아. 뭐 만약에 진짜 고치려고 일도 안 했잖아. 맞아. 이 남자친구를 정말 어. 사랑한다면 자기가 완전 그 술자리를 끊지 못하더라도 그냥 횟수라도 줄이던가. 남자친구 눈치를 보면서 어. 약간 횟수를 줄이고 자기 말대로 그리고 남자친구가 걱정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막 항상 집에 갈 때 전화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노력은 일이라도 하면 했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실수도 했는데 또 취업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바람을 또 폈어. 그러면 이분은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래. 둘이 나중에 결혼한다고 쳐. 결혼해가지고 또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있지. 바람 안 핀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무조건 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감당 못 하잖아요. 지금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헤어지면 그만이요. 근데 결혼한 상태면 이제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양가 부모님까지 다 아는 상황인 거고. 본인이 이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호구 끼웠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봤자 다 100% 헤어지라고 다 하겠지. 헤어지라고 할 거야. 왜 만나냐고 하겠지. 다른 분 좋은 분 만나세요. 좋은 분 많이 있어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빠져나오라.